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라 손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다행인 게 좀 반등장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게 회복의 시작인가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근데 시세 급락이 조금 안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간 암호화폐들 시세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대부분의 그런 화폐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리플이 35% 급등을 했고요. 램도 26% 급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스텔라도 많이 올랐고요.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급락했던 만큼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네오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동전주 이렇게 단가가 싼 코인들 위주로 보시면 많이 두 자릿수 급등을 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화폐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오스라는 코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한번 차트로 네. 한번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오스 이제 20일부터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이어오다가 이제 잘 방어했죠. 대하락장이 왔는데 잘 방어했고요. 이제 13일 정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비트코인 트레이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왜 급등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네, 36시간 만에 이제 300조 규모의 시가총액이 빠지는 거의 삼성전자 하나가 증발해버리는 이제 시장이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일 주요한 이유는 한국, 중국발 암호화폐 규제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 얘기를 한 후에 바로 1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빠졌죠. 네, 바로 그게 주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정말 뭐 폐쇄까지 간다라는 그런 확실한 얘기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아직 그 거래소 폐지에 대한 거는 입장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후에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뭐 수장들의 발언이 있는데 이 가상화폐 규제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육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어제 이제 어제 이제 국정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아무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어떤 규제 움직임이 있나요?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먼저 ICO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같은 조금 강경한 대응을 먼저 선제적으로 취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런 입장을 취했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에 들어간 것 같이 비슷한 그래프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세는 아무래도 김치 프리미엄, 소위 한국 프리미엄이 조금 끼어 있다고 해도 지금은 많이 전체적으로 장유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제 선물 만기 영향도 있다면서요. 네, 어제 이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녀들이 막 활개친다라고 해서 이제 선물 거래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면 이제 시세 차익을 본다든지 이제 많은 거래량도 급증하고 이제 그 시세도 많이 급등급락을 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뭐 특징적인 움직임도 있고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감원 직원이 뭐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듣고 조금 의아한 기사였는데요. 금감원 직원이 이제 정부 규제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규제 안에 참여했던 직원이 이제 50% 시세 차익 이제 12월 11일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전부 팔았는데 정부 이제 발표가 13일에 났죠. 이게 정말 발표를 알고 이렇게 한 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네, 거의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요? 본인은 이제 안 나왔고요. 네네. 책임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네, 신분이 이제 금감원에서 파견된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금융상품이 아닌
자, 이제 금융 상품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는 이제 좀 약간 네. 좀 규제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급락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건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겠죠. 암호화폐의 금융혁명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블룸버그사에서 기사를 냈는데요. CBOE라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네. 제일 먼저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이제 상장시킨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 측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즉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같은 이제 암호화폐들도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선물의 만기가 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선물의 만기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시세 급등에도 이제 뭐 영향을 많이 끼치고 네. 이제 규제하는 입장에서도 선물 가격에 이제 그 급등 급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되게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들은 쭉 팔로우업 해봤고요. 앞서서 손민우 연구원이 이오스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좀 들어볼까요? 네, 이오스가 13일에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13일에 이오스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이 미덥 이라는 걸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주로 이 미덥이라 그러면 암호화폐 미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이제 자신 그 이제 그 로드맵 같은 개발안 이제 또는 이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만드는 겁니다. 이제 미덥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많은 소통을 위해서 주로 큰 어나운스먼트 같은 걸 만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3일에 급등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오스가. 이 이오스란 암호화폐가 어떤 화폐예요? 이오스라는 암호화폐는 실제로 이제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을 지나서 이제 그런 거래량 처리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3세대 네. 3세대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장점이 또 있나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 이제 댄 라이머라는 이 개발자가 여러분도 이제 암호화폐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커뮤니티 스팀 및 많이 쓰실 텐데 그걸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 블록원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백서 단계라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백서 단계다 보니 아무것도 이제 이루어진 게 없고 그냥 정말 그 회사를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회사 측에서 그냥 투자 계획서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인 겁니다.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는 코인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아직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네. 아직까지 뭐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코인도 아니라 토큰이어서 아직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미덥도 하고 굉장히 개발 단계라든지 또 이번에 네. 빗썸 전 CEO를 이제 영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되게 저는 이제 상승 네.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이오스라는 토큰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손민우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